안녕하세요. 애니를 사랑하는 애니맘입니다. 왜 우리는 옛 애니를 다시 찾게 될까요? 사람은 힘들수록 자신이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감정을 찾게 된다고 해요. 옛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다시 만나는 통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캔디를 다시 보는 사람들은 단순히 스토리를 보려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의 설렘, 누군가를 좋아하던 마음, 가족과 함께 TV를 보던 기억, 울고 웃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옛 애니는 지금보다 조금 더 인간적인 불완전함이 있었어요. 삐뚤어진 선, 손그림의 흔들림, 느린 연출, 투박한 착화. 하지만 오히려 그 불완전함 때문에 사람의 손맛과 감정이 느껴졌어요. 요즘 시대는 너무 완벽하고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예요. 우리는 결국 이야기 자체보다 그 이야기를 보며 느꼈던 감정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다시 옛 애니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청춘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문득 그때가 참 청춘이었구나 하고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친구들과 웃던 시간, 괜히 설레던 마음,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던 순간들이 시간이 흐른 뒤엔 가장 반짝이던 기억으로 남곤 하지요. 오늘의 캔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청춘의 한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춘은 완벽한 시절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해 가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청춘 시절 이야기에 끌릴까요? 그때의 우리는 왜 그렇게 서툴렀을까요? 하지만 왜 그 서툰 시간이 가장 빛나 보일까요? 이번 캔디의 이야기는 청춘의 시작이라고 봐야지요. 테리와 캔디는 아직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하고 상대의 외로움을 발견하고, 즉 청춘은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으로 처음으로 진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청춘은 누군가를 처음 이해하기 시작하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늘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시작되지요. 그럼 10번째 에피소드를 이어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캔디를 닐에게서 구해준 테리우스는 시스터 그레이 원장님을 만나고 오는 길이었지요. 원장은 그란체스터 공작의 특별한 부탁으로 봐주고 있는 것이니 자제하라는 경고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있던 테리는 자신을 퇴학시키지 않는 원장마저 원망하고 있었지요. 테리는 자신의 말을 타고 거칠게 달려갑니다. 캔디는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테리우스에게 약이 오를수록 안소니 생각이 더 나고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남학생 기숙사에서 불빛으로 신호가 오자 캔디는 커튼천으로 만든 밧줄을 던져 나무를 타고 무사히 스테아와 아치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셋은 안소니와 함께 떠들고 웃으며 놀았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누구도 안소니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은 채 스테아의 재미난 발명품을 가지고 웃고 떠들며 서로의 아픈 마음을 달래보지요. 그때 갑자기 시스터 그레이 원장과 선생님들이 들이닥칩니다. 순간 캔디는 들킬 뻔했지만 재빠르게 탈출에 성공하지요.
캔디는 시스터 클라이스가 내어준 프린트를 아직 다 외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밤새워 암기하다가 잠이 듭니다. 새벽 일찍 눈을 뜬 캔디는 창문을 열다가 정원을 거닐고 있는 테리우스를 보게 됩니다. 캔디는 생각하지요. 비슷해. 안개 속 밤바다에 배 위에서 보았던 그 뒷모습. 안소니와 닮은 저 뒷모습. 테리, 외로워 보이고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것 같아. 너의 뒷모습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니? 수업 시간이 시작되자 이라이자는 캔디를 보며 내기를 하자고 합니다. 암기 숙제를 못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라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캔디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좋아. 그 대신 내가 완벽하게 해내면 너희가 내 말을 들어줘야 해. 일방적인 암송은 거절하겠어. 캔디의 당당한 태도에 모두 동의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캔디는 자신이 가짜 포니 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뒷돌로 향합니다. 숙제를 큰 소리로 암기하던 캔디는 숲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외칩니다. 불이야! 캔디는 다급히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친 것은 담배 연기를 한껏 내뿜고 있는 테리우스였지요. 뭐야, 타잔 아가씨, 그렇게 허둥지둥 뛰어오고. 캑캑, 뭐? 타잔 아가씨라고? 테리우스, 너 이런 데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그러자 테리는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라고. 원하면 한 개비 줄까? 테리의 말에 캔디는 더욱 화를 냅니다. 그러자 테리는 그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말하지요. 그런 얼굴을 하면 죽은 깨가 더 두드러진다니까? 넌 코를 움직이면 죽은 깨도 같이 움직이는구나. 죽은 깨라고 부르지 말라는 캔디의 말에 테리는 능청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럼 타잔 아가씨라고 불러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캔디는 자신이 어젯밤 남자 기숙사에 가기 위해 나무를 타고 올라간 일을 들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캔디는 얼굴을 붉히며 몇 번이고 외칩니다. 내 이름은 캔디스 화이트 아드레이야. 그리고 단호하게 말하지요. 여기는 내가 가짜 포니 동산이라고 이름 붙인 곳이야. 내 구역이니까 멋대로 들어오지 마. 그리고 다시는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마. 알겠지? 그렇게 말한 뒤 캔디는 획 돌아서 교실로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캔디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테리는 혼잣말을 합니다. 건방지게 감히 나한테 지시를 하다니. 가짜 포니 동산이라고? 자기 구역이라고? 그리고 피식 웃으며 중얼거리지요. 내가 이 학원에 몇 년째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캔디. 교실로 들어온 캔디는 어제 스테아와 아치에게 들었던 소녀를 보게 됩니다. 바로 포니의 동산에 함께 지냈던 애니가 아치를 따라 전학과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애니 또한 캔디를 발견하고 몹시 놀랍니다. 하지만 애니는 끝까지 캔디를 모른 척합니다. 그 모습에 캔디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지요. 애니 역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었던 아드레이가에서 아치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여자아이가 바로 캔디였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애니는 아치와 캔디의 사이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캔디는 암기 숙제를 멋지게 해냅니다. 하지만 이라이자는 비웃듯 말하지요. 발음이 엉망이야. 역시 고아원 출신이라 시골티가 나는걸? 그리고 캔디가 자란 포니의 집까지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캔디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포니의 집은 정말 멋진 곳이었어. 그리고 애니가 듣고 있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덧붙이지요. 이라이자, 다음번엔 너 프랑스어 실력을 기대할게. 그 말을 남긴 채 캔디는 교실을 나옵니다. 그날 저녁 외로운 마음으로 잠이 든 캔디는 갑자기 창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피투성이가 된 테리우스가 방 안으로 쓰러져 들어옵니다.
기겁한 캔디에게 테리는 힘겹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방을 헷갈려서 잘못 데려다 준 거야. 그 말을 끝으로 테리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맙니다. 캔디는 서둘러 응급처치를 하며 생각하지요. 어째서 이 애는 옷이 찢어지고 피투성이 되도록 싸움을 하는 걸까? 아무 부족함도 없어 보이는 도련님인데. 하지만 테리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결국 캔디는 결심합니다. 학원 밖으로 나가 약을 구해오기로 한 것이지요. 캔디는 테리에게 잠시 누워있으라고 말한 뒤 창문을 통해 몰래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몇 달 만에 학원 밖을 돌아다니며 약국을 찾던 캔디는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봐 잠깐, 너 캔디 아니니? 깜짝 놀란 캔디가 뒤를 돌아보자 낯익은 듯 하면서도 어딘가 달라진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염이 없는 알버트를 알아보기까지는 잠시 시간이 필요했지요. 하지만 캔디는 그의 목소리와 다정한 미소를 보는 순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캔디는 울먹이며 알버트의 품에 안깁니다. 오랜만이야 캔디. 정말 알버트 씨예요? 정말이에요? 캔디는 런던에 있는 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줄 알았다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알버트의 도움으로 무사히 약을 구한 캔디는 서둘러 학원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방에는 테리우스가 이미 떠나고 없었지요. 캔디는 화가 났지만 덕분에 알버트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한 채 잠이 듭니다. 며칠 뒤 휴식 시간에 캔디는 가짜 포니 동산에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테리우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캔디는 무심한 척 말하지요. 아주 건강해졌구나. 다행이다. 그러자 테리는 비꼬듯 대답합니다. 걱정해 줄 만한 사이는 아니잖아 우리? 타잔 죽은 게. 그 말에 울컥한 캔디는 화를 내며 말합니다. 그때 나는 밖에 약을 사러 갔던 거라고. 그러자 테리는 차갑게 빈정거리며 말하지요. 뭐야 귀축이 반이네. 외출 허락도 없이 밖에 나갔다고? 그 말에 화가 치민 캔디는 자신도 모르게 외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하지만 그 순간 테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캔디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억지로 친절을 베풀 생각이라면 됐어. 갑자기 돌변한 듯 싸늘해진 테리의 표정에 캔디는 순간 놀라고 맙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화난 목소리로 외치지요. 어거지 친절 따위 베풀 생각 없거든? 그 말을 남긴 채 캔디는 획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날 밤 캔디는 스테아와 아치와의 약속 때문에 다시 남학생 기숙사로 향합니다. 아치가 켜두었던 촛불이 바람에 꺼져 버린 탓에 캔디는 열린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딘가 방 안 분위기가 어둡고 이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진 속에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 위로 심한 낙서가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테리우스에게 사랑을 담아 엘리노어 베이커. 그 글을 읽는 순간 캔디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테리우스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캔디는 속으로 생각하지요. 테리는 엘리노어 베이커의 아들? 독신으로 알려진 저 유명한 여배우가 테리의 어머니라고? 그 순간 테리는 사진을 거칠게 찢어버립니다. 캔디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려 하자 테리는 갑자기 캔디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며 외칩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말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내 테리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캔디를 보고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합니다. 그리고 낮게 말하지요. 나가줘. 캔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스테아와 아치의 방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지요. 그러던 중 캔디는 그 방에서 배우 엘리노어 베이커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스테아와 아치는 그녀의 팬이라며 여러 잡지와 사진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모습, 무대 위에서 웃고 있는 모습. 사진을 보면 볼수록 캔디는 유명한 여배우의 얼굴 속에서 테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사진 더미 속에서 문득 안소니의 사진 한 장이 흘러나옵니다. 캔디는 너무나 반가운 얼굴로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하지요. 안소니가 나를 보고 웃고 있어.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저 이 사진 가져가도 돼?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캔디의 모습을 본 스테아와 아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캔디는 밝은 미소를 지은 채 방을 떠나갑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치는 조용히 말하지요. 캔디는 아직 안소니를 잊지 못하고 있어. 속상해. 그리고 망설이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아까 안소니에게 질투가 났어. 어쩔 수가 없어 내 마음을. 애니가 여기 오고 나서 더 확실해졌어. 난 캔디를. 결국 아치는 형인 스테아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창밖을 바라보던 아치는 생각합니다. 확실히 캔디는 다른 여자애들과 달라. 첫인상이 너무 강렬했던 걸까? 하지만 스테아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캔디와 테리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테리는 찢어진 사진 조각을 바라보며 미국에서 어머니를 만났던 날을 떠올립니다. 어머니는 분명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테리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너는 그란체스터의 아들이야. 그리고는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던 어머니. 테리는 어머니를 찾아갔던 자신을 후회하며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국의 저택에서는 그란체스터 공작 부인이 자신의 아이들만 감싸며 테리우스를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테리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테리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말을 타러 뛰쳐나갑니다. 그 시각 캔디 또한 침대 위에 놓인 포니 선생님의 묵주와 언덕 위 왕자님의 휘장, 그리고 안소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리운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행복했던 날들. 그날 여우 사냥만 하지 않았더라면. 캔디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말 울음소리와 거친 말바꿈 소리. 캔디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어둠 속을 말을 타고 달려가는 테리의 모습을 보는 순간 캔디는 눈에는 안소니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캔디는 다급하게 외칩니다. 안소니, 말 타면 안 돼. 말을 멈춰. 캔디는 필사적으로 달려가지만 그만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그 소리를 들은 테리가 황급히 달려와 캔디를 안아 일으킵니다. 정신이 혼미한 캔디는 흐릿한 목소리로 중얼거리지요. 안소니, 말을 타지 말아요.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맙니다. 테리는 캔디를 급히 의무실로 데려갑니다. 의식을 잃은 채 눈물을 흘리며 안소니의 이름을 부르는 캔디. 테리는 그런 캔디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줍니다. 캔디가 눈을 떴을 때 시스터 그레이 원장님은 말합니다. 테리우스가 계단 아래 쓰러져 있던 널 안고 왔단다. 그리고 의무실에서 돌아가던 길 캔디는 기둥 뒤에서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테리를 발견합니다. 안전하게 회복된 캔디의 모습을 확인한 테리는 말없이 시선을 돌리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안소니? 2번이나 그 이름을 불렀어. 도대체 누구지? 형 바오르하고는 5월 축제 준비로 한창 들떠 있었습니다. 5월에 생일을 맞은 학생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꽃의 요정이 되지요. 캔디 또한 안소니가 예전에 정해주었던 대로 5월의 요정이 됩니다. 그때 캔디의 씩씩한 모습에 반해 친구가 된 패티가 신난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5월 축제 때는 꽃을 가득 실은 마차에 꽃의 요정이 된 여자애가 타고 양쪽에는 남자애들이 꽃다발을 들고 함께 교정을 도는 거야. 모두 멋지게 차려입고 파트너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밤늦게까지 파트너와 함께 댄스 파티도 한단다. 신이 나서 떠드는 패티의 말을 듣던 캔디는 댄스 파트너라는 말에 순간 테리우스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스스로 당황하지요. 패티는 캔디에게 친한 사람도 초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캔디는 알버트 씨와 윌리엄 할아버지도 초대하기로 마음먹고 편지를 보내기로 합니다. 한편 캔디가 5월 축제의 요정이 되었다는 사실에 이라이자는 못마땅해 합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캔디를 퇴학시키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캔디의 유일한 친구인 패티는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소개해주겠다며 학교에서 금지된 애완동물을 몰래 데려옵니다. 하지만 캔디 방 앞에서 그만 떨어뜨리고 말고 결국 선생님들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그 일로 캔디와 시스터 그레이 원장 사이에는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퓨리라고 불리는 작은 거북이를 벌이라고 말하는 원장님. 그러자 캔디는 패티에게 소중한 친구를 버리라는 말이냐며 참지 못하고 외칩니다. 동물도 사랑하지 않는 고집쟁이 할머니! 그 말에 시스터 그레이 원장은 크게 화를 내고 결국 캔디는 반성실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캔디는 5월 축제에 참가 금지 처분까지 받게 되지요. 퓨리라는 작은 거북이만큼은 캔디가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약속한 뒤 캔디는 반성실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캔디는 퓨리를 참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캔디는 퓨리를 알버트가 있는 동물 농장으로 보내기로 결심하고 창문을 통해 몰래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동물 농장의 휴게실에 있다는 알버트를 찾아간 캔디.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에도 테리우스를 마주하게 되지요. 캔디는 그제야 테리를 싸움터에서 구해준 사람이 알버트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테리가 알버트와 대화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순간 캔디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테리가 그렇게 상냥하게 웃는 얼굴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잠시 후 알버트가 다시 일을 하러 가자 테리는 캔디에게 말합니다. 밖으로 나가 동물들 구경이나 할까? 처음엔 어색했지만 캔디와 테리는 오랜만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캔디는 자신이 반성실에 갇히게 된 이야기와 5월 축제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 말을 들은 테리는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짓지요. 그리고 문득 묻습니다. 알버트 씨와는 어떻게 하는 사이야? 캔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알게 됐어. 내가 마곡간직이었을 때 가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도와주셨어. 그리고 언제나 내가 슬플 때 도와준 아주 좋은 분이야. 그러다 자연스럽게 안소니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살던 레이크우드는 정말 좋은 곳이야. 분명 지금쯤 안소니의 장미도 피어있겠지? 그 순간 테리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집니다. 안소니가 누구야? 캔디는 조용히 말을 이어갑니다. 배에서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닮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전혀 달라. 안소니는 장미를 잘 가꾸고 아주 상냥한 사람이었어. 그러자 테리는 갑자기 비웃듯 말합니다. 참 다행이군. 그런 남자랑 닮지 않아서. 그리고 더욱 비꼬듯 말을 이어가지요. 장미나 가꾸는 녀석이라면 무척 허약하고 계집애 같은 새님이었겠네. 그 말에 캔디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무례해. 안소니는 새님이 아니야. 강하고 남자다운 멋진 사람이었어. 그러자 테리는 차갑게 웃으며 말합니다. 오, 그래? 그래서 그 장미의 연인은 어떻게 됐지? 너보다 장미가 좋아서 내 곁을 떠나버렸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캔디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립니다. 하지만 테리는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가고
결국 캔디는 슬픈 표정으로 말합니다. 안소니는 죽었어. 말에서 떨어져서. 그 말을 들은 순간 테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죽었어? 말에서 떨어져서? 그리고 그제야 떠오르지요. 그땐 캔디가 정신없이 말 타면 안 돼! 라고 외쳤던 이유가. 캔디는 그렇게까지 안소니를 좋아했던 건가? 하지만 테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는 듯 더욱 차갑게 말합니다. 안 됐군. 명복이라도 빌어주지. 그 말에 캔디는 결국 화를 터뜨립니다. 테리! 그런 신뢰가 되는 말이 어디 있어? 말투가 그게 뭐야? 안소니에 대해 너무 심하잖아. 그러자 테리 또한 화를 내며 먼저 돌아가 버립니다. 뭐가 안소니야?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때 마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알버트가 묻습니다. 테리는 벌써 돌아갔니? 캔디는 아주 화가 난 얼굴로 대답하지요. 네, 그 불량배요. 그러자 알버트는 의외라는 듯 미소를 짓습니다. 불량배로는 안 보이던데 오늘도 일부러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았어. 하지만 캔디는 고개를 획 돌립니다. 저한테는 불량배예요. 알버트는 푸케라는 스컹크를 보여주며 캔디를 웃게 만들어줍니다. 그러자 캔디는 자신이 5월 축제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이야기해주지요. 축제에 함께 가려 했던 알버트는 아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 바오로 학원의 화려한 5월 축제가 시작됩니다. 반성실 안에서 갇힌 채 축제의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를 듣고 있던 캔디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캔디와 테리의 관계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시작되게 되지요. 우리 모두는 어른이 되고 나면 우리는 결과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춘은 달랐지요. 이유 없이 웃고 괜히 상처받고 작은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곤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은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도 캔디의 성장기를 통해 우리의 지나간 모습도 함께 추억해 보기로 해요. 그럼 모두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